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30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어제는 6.29 선언 33주년이 되는 날이었고, 또한 연평해전 18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되는 날이었습니다. 18주년입니다. 18주년. 아직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2002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열리는 터키 한국 준결승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버스를 탔다가 긴급 뉴스로 연평해전이 벌어져 가지고 참수리호가 격침되고 6명이 전사했다는 뉴스를 접한 그 충격이 생생합니다. 더구나 당시에 월드컵으로 우리가 4강까지 오르고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국민들이 통합이 되고 아주 들떠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김정일이 지령한 연평해전이었죠. 더구나 그때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에 따라서 김정일 정권에 많은 금품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금강산 관광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열한 기습을 했습니다. 그것도 월드컵 기간 중에. 이건 뭘 보여주느냐?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자들의 심리는 첫째 공산주의자입니다. 두 번째는 폭력 집단의 수괴예요. 이런 인간은 약하게 보이면 확실하게 더 밟습니다. 요새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약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비참해질 정도로 더 밟아줍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현대그룹을 중개를 해가지고 4억 5천만 달러 현금을 받아 먹고 비료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뺨을 때렸다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하고 똑같죠. 김여정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과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한테는 통하는 게 오직 힘입니다. 선의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약하게 보이면 밟힙니다. 약하게 보이면 밟힙니다. 볼턴 씨의 메모에 의하면 시진핑도 아마 김정은에게 우리 같이 문재인 밟아버리자 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물론 시나리오상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제 연평해전 18주년이라는 것을 청와대도 국방부도 보훈처도 언론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기념식이 있었고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묵념을 한 정도입니다. 왜 이럴까요? 연평해전의 실상이 드러날수록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곤란해지는 사람들, 물론 북한 노동당 정권이 곤란해지겠지만은 그동안에 한국군, 한국의 좌파 세력이 이 사건의 진상이 공개되면 될수록 천안함 폭침도 마찬가지지만은 곤란해진다 이겁니다. 뭐가 곤란해질까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국군 감청부대는 2002년 6월 27일 그러니까 연평해전 이틀 전에 북한이 도발할 것을 알았습니다. 북괴 경비정 684호가 서해 NLL을 침범한 뒤 상급부대에 보고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다. 이렇게 발포 허가를 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발포 명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군 감청부대는 도발이 임박했다고 국방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기습 의도가 있다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정보를 예하 해군 부대에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 침범으로 묵살해버린 거예요. 이틀 뒤 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는 이 북괴 경비정이 다시 NLL을 넘어와 포신을 낮춰가지고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참수리호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수리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참수리호는 완전히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지시로 경고사격, 먼저 사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고사격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접근해가지고 경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바로 기습을 받았습니다. 6명의 해군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 용사들이 용감하게 반격을 했습니다. 기습당하고도 반격을 해가지고 북한 해군 함정을 아주 침몰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계속 두었으면 침몰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부에서 사격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북한 함정이 무사히 귀환하는 것을 구경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돌아가는 것을 추격하지 말고 그냥 놓아주라는 명령이 내려온 거죠. 자, 그 다음 조치가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권 국방부 등은 이게 계획된 도발임을 통신감청을 통해서 확인하고도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우발적 충돌이다 해가지고 북한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더구나 의용방송, 지금도 의용방송이지만 MBC는 북괴군의 공격 책임을 따지지 않고 우리 어선이 북한 쪽으로 너무 가까이 갔으므로 뭐 북괴군이 공격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엉터리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월간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해군 빈소에 문상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도쿄로 가서 월드컵 결승전을 구경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18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 국방부, 우리 정권,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의 관계에서 딱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은 조금 더 심각하죠. 그때보다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본다면은 이제 천안함 폭침도 그렇지만은 연평도 해전, 연평해전을 이 정권이 기억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다 설명이 되니까 말이죠. 연평해전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 군대나 이 정권의 이적 행위가 그냥 스스로 하나의 스토리처럼 풀어지면서 나타나니까 어쨌든 축소를 해야 됩니다. 기억에서 지워야 합니다. 광주 사태는 해마다 점점 더 키우고 연평해전 같은 것은 해마다 더 축소해가는 이런 기억의 조작, 역사 조작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태용호 씨가 근사한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법적 잣대로 들이대면은 김정은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김여정이도 국민이다. 그런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 국민이 국가의 재산을 파괴했다. 그러면은 김여정, 김정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국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또는 연평도 포격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딱 국법으로 다스리려면은 여기에 관계했던 자들을 찾아내 가지고 한국 법정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해 놔야 돼요. 당장은 구속 수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남북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압니까? 언젠가는 처벌받을 것이다. 통일된 다음에도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뭘 해야 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에 경고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공소시효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하겠다.
통일된 이후든 이전이든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것을 선언을 하면은 이게 북한에 알려질 때 그 집행자들, 고문하는 사람들, 단속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북한은 핵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수단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력이 50대 1입니다. 경제력으로 말하면 그것은 돈 플러스 용기, 그렇게 하면은 북한 농강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힘을 북한 농강 정권을 해체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확대시키고 해서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바꾸면은 무기로 나오는 거죠. 돈을 바꾸면은 인권으로 나옵니다. 돈을 바꾸면은 자유통일이 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와 돈의 힘을 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 헌법 명령 듣기 싫으면은 대한민국에서 탈퇴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